한 연방판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서 시민권 확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는 시민권 확인을 통해서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쪽에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리를, 민주당한테는 지금 일침을 가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칼 니콜스라는 판사인데요. 이 칼 니콜스 연방지법 판사는 민주당이 현재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거나 혹은 가처분 명령을 정당화할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행정명령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없고 어떠한 기관도 아직 해당 명령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원고들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소송을 벌였다라는 거죠. 소송을 벌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 나머지는 그냥 일반 단체들입니다. 뭐 흑인 유권자 단체, 유색인종 유권자 단체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전부 다 통폐합해가지고 하나의 지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성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로 일제히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해 왔습니다. TDS죠, 일종의. 무조건 트럼프가 하는 건 반대하려고 하는. 행정명령에 담겨져 있는 지침은 이런 겁니다.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 SSA를 활용해서 포괄적인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구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주별로 시민권자 명단을 만드는 겁니다.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으니까.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또한 우정국, 우체국이죠. USPS. 이 우정국의 우편투표 용지가 신원 확인이 완료된 적격 성인 시민에게만 배송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편투표를 무조건 뿌리는 주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조건 유권자 명단에 있으면 본인이 신청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편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런 걸 이제 Universal Mail-in Vo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면 이게 실제로 받아서 투표를 뭐 정상적인 시민이 투표를 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유권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편 투표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영주권자인데 우편 투표가 집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도 보면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우편투표 용지가 집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운전면허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행해주는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행해줄 때 그때 운전면허를 받으면서 등록을 할 때 당신이 시민권자냐 아니냐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심지어 불법 체류자인 사람도 나 시민권자라고 체크를 하면 전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사람이 시민권자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 데이터베이스에 시민권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유권자 명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민권자인데 지금 우리 주에 살고 있으니까 유권자 명단에 유권자 명부에 올려줘라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일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리하라고 이제 연락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리하라고 법원에 나와가지고 배심원하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원래 시민권자들한테만 주어지는 의무거든요. 배심원에 포함되는 의무가. 그런데 나는 시민권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배심원하라고 오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전산상의 착오들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 명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산상 착오가 벌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명부가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투표용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든 뭐 무슨 영주권자든 집에 투표용지가 왔으니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보고 투표하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만 유권자 명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지방정부에다가 원래 요청을 다 했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이 있었을 때 지방정부에다가 유권자 명단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다 전산 확인해가지고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 명단 추려가지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다 공문을 보냈었는데
공화당 주에서는 다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는 아예 보내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거 안 내놓으면 안 된다. 내놔라라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재판 벌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차피 투표는 주에서 결정하는 건데 왜 연방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겪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걸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고 해결되지가 않겠구나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행정명령의 내용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SSA라든가 아니면 국토안보부 쪽에서 시민권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시민권자 명단을 주별로 만들어가지고 각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는 연방우체국 USPS에 우편 투표 용지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시민권자여야지만 투표 용지를 그 사람 집에 배달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정부에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을 마구잡이로 했더라도 우체국에 왔을 때 우체국에서 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집에 배달하면 안 돼. 파기. 이 사람은 시민권자니까 배달해줘. 이런 식의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전한 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였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못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반대하고 소송을 걸었던 거였고요. 이 니콜스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아니 그거 해도 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특히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설령 그 명단이 부정확하더라도 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박했습니다. 주 시민권자 명단이 처음 작성될 경우 그 명단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설령 초기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행정명령은 개인이 명단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해서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판사는 또한 연방정부가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주 정부에 보내는 것이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그러한 행위, 즉 연방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 나이, 거주지 정보를 정부기관 간에 공유하는 것이 헌법 제3조에 따른 이 소송 자격을 확립할 만큼 충분한 피해를 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이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연방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름, 주소 뭐 다 생년월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하고 있는, 어차피 서로 다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비교해보자라는 건데 이거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보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선거 보안 조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선거를 올바르게 치러야 된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반발을 합니다. 이걸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하지 말자라는 걸 반대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문제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